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의 양웅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초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P2P 금융상품에 대해 궁금증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P2P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요. 검색창에 와우스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P2P 금융몰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도 P2P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주실 P2P 전문가분을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P2P에 대한 궁금증 한 주 동안 참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P2P 금융사들이 공동 투자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뭐 2개 업체 아니면 4, 5개 업체의 P2P 업체들이 공동으로 같은 동일 대출권을 펀딩하는 그런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일 차주, 즉 동일 차주와 동일 플랫폼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이라는 P2P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펀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 차주, 동일 플랫폼에 대한 그 투자 한도를 좀 극복하고 좀 다양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출자라든가 플랫폼 업체에서도 보면 큰 금액을 좀 쪼개서 펀딩을 하게 되면 그 펀딩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러한 동향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업체에서 봤을 때도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4개에서 5개 업체가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500만 원까지 투자 한도니까 25, 2,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투자를 공동으로 모집을 했으니까 이 상환할 때 상황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업체별로 상환을 따로 하는 건지 혹시나 대출자가 모든 이 P2P 업체에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플랫폼 업체에만 상환할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공동 펀딩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적어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P2P 상품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이제 투자 상품입니다. 이제 단지 공동으로 이제 펀딩을 하게 되면 각각 플랫폼 업체에서 별도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공동 순위로 어떤 그 권리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을 해서 나중에 경매받은 금액으로 공동으로 사이좋게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A 플랫폼 업체와 B 플랫폼 업체가 같이 있는데 공동을 했는데 그 차주가 A한테만 좀 이쁘게 좀 보이려고 A한테만 이렇게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B업체는 원래 계획했던 어떤 사후관리 시스템대로 경매 절차를 밟아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가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공동펀드라고 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리스크, 어떤 상품에 대한 대출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위험은 개별적인 플랫폼 업체들이 좀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다소 중금리의 P2P에 다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금리 차익 거래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뭐 인터넷 이라든가 뭐 네. SNS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들이 네. 뭐 급속하게 그렇죠.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와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면서 편리해지고 그러면서 예적금이라든가 뭐 그 대출 금액이 뭐 1조 원을 뭐 한 달 사이에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신용도 좋은 사람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네. 10%대 중금리에 P2P에 투자를 하면 이게 금리 차익을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뭐 않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거의 어떤 소액이라든가 아니면 신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 업체라든가 이제 최근에 가장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그렇죠. 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 금융이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특정된 영역에서 좀 확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뭐 커지는데 그걸 가지고서 P2P 한다? 이거 사실 어떤 그 건전한 P2P 대출, P2P 금융의 문화가 커져갔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 편법을 통해서 막 돈을 자산을 굴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그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권유해야 될 만한 방법은 아니죠. 그럼 신희아님 말씀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긴 것이 P2P 플랫폼에 어떤 사업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든 P2P 금융이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핀테크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뭐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각자의 어떤 차별화된 영역에서 어떤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P2P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P2P 투자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실사례를 들면 어떨까 생각이 좀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NPL 담보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부동산, 또 특히나 부동산 NPL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된 P2P 상품을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대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성공장의 후순위 질권 대출이라는 그 P2P 상품이었는데요. 이 후순위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부지, 즉 부동산을 담보로 후순위 질권을 설정해서 담보의 권리를 확보하고 대출하는 형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담보 권리를 이제 확보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담보 있겠고요. 권리, 네. 예. 그래서 대출 금리, 즉 연수익률이 될 수 있겠죠. 연 17%, 모집 금액은 한 6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투자 기간은 2개월 단기고요. 단기이기 때문에 원리금은 이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억 원이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이제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동 투자한 했던 네. 그 사례를 이제 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고 이 상품의 특징이 후순위 질권 대출 어떤 담보의 성격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배당금으로 회수를 해서 1개월 뒤에 조기 상환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상품이 어떤 그 담보의 성격이지만 이 부동산 NPL은 또 경매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후순위 질권 대출 궁금해하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B에게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근저당은 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어떤 담보의 권리고요. 네. 근데 이 채권자가 돈을 빌리게 됩니다. C에게.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이 부동산 담보 권리인 근저당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B는 때는 직접 소유는 안 했지만 소유는 안 했습니다. 담보만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소유를 했으면 후순위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을 해줄 텐데 소유는 안 하고 나는 이 정도의 근저당권만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그거에 대한 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질권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원래 질권은 채권의 성격으로 인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뭐 옛날에 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설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 사항 증명서에 설정을 해서 만약에 그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권을 남에게 매각을 할 때 반드시 이 질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성격의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가 금액이 약 32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선순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근저당권, 되겠죠. 예. 예. 다른 사람이 먼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을 한 25억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P2P 모집 금액이 6억 4천만 원이었죠. 네. 이게 후순위 질권 금액인 그렇죠. 거죠? 후순위 네. 질권 금액으로 아까 뭐 A사, B사 이렇게 공동으로 펀딩을 했던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약 한 8천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종합 의견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수익성 연 17% 정도라는 수익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안정성 어쨌든 간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환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낙찰이 됐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환 능력은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이 정도 됐고 그러면 반드시 안전장치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후순위, 질권 설정 그리고 법원 배당 시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서 먼저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그 안정장치를 보고서 그 심사숙고 끝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펀딩이 완료돼서 이후에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조기 상환했던 뭐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 이사님, 아까 전에 순식간에 지나가서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네. 아까 후순위 질권 대출 네. 그리고 아까 후순위 근저당 대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얘기를 네. 해줬었던 것 같아요. 질권과 근저당. 예, 네, 그 그렇죠. 후순위 질권 대출, 후순위 근저당 근저당, 대출 예. 어떤 차이죠? 네, 근저당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질권은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채권에 대한 채권.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네. 근저당권만 원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네. 질권이 여기에 아. 그 설정이 돼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권을 처분하려면은 이 질권을 설정한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동산 채권의 성격이지만 물권의 성격에도 담보를 갖는 그런 좀 막강한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순위 근저당 대출은 후순위 근저당은 내가 만약에 소유권자였을 때 앞에 선순위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주고 또 내 전체 소유가 제 거니까 앞에 일정 부분은 선순위 근저당, 뒤에 부분은 후순위 근저당으로 설정시켜주고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 담보물이 내 거냐 남의 네, 것이냐에 따라서 스마트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조금 배우고 예,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근저당, 소유권이 아닌 그 부실채권이 결국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빌릴 때는 이제 질권을 설정해주는 소유권은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이해가 쏙쏙 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좀 헛갈려 하시는 양행시민 같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후순위 질권 대출 말고 또 다른 부동산 NPL을 이용한 P2P 상품을 예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대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후순위 뭐 질권 같은 경우는 이게 선순위, 후순위 막 이렇게 이제 일단 그냥 용어가 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상당히 부동산도 어려운데 부동산 NPL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NPL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수익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모르겠다. 어려운 분들한테 좀 그나마 권하고 수 있는 게 이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보대출이요? 앞에 것도 배당금 담보 대출로 이제 배당금을 회수를 해서 조기 상환했던 경우인데요. 보시면 이제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에 배당금 담보 대출했던 사례입니다. 네. 즉
법원 경매 시 낙찰 금액에서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형태. 이 채권자는 이 부동산 NPL 부실채권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세권자, 아니면 먼저 어떤 뭐 가압류를 했던 사람, 어떤 그 선순위로 해서 내가 가져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있는 채권자들이 안분 배당해서 가져가는 건데요. 이때 이제 대출금리 즉 그 수익률은 연 17%였고요. 모집 금액은 1억 1천만 원, 투자 기간이 역시 2개월, 그리고 상환 조건은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보통 이제 배당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2개월에 3개월이라고 네. 설명을 드리는데 경매가 낙찰이 되고 낙찰 잔금을 그 법원에다 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만기 상환이 되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간이 짧고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요 설명 드린 대로 이제 낙찰 금액에서 이제 받아가는 그런 이제 담보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자 부동산 소유자가 담보를 맡기고서 돈을 안 갚았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채권자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빨리 이제 그 땅땅땅 낙찰을 해서 네. 금액을 가지고서 그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순위, 2순위 그리고 이제 제3순위까지 네. 배당을 그 순서대로 배당을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감정가와 선순위 금액, 그 P2P 모집 금액, 그리고 담보 여유 금액이라는 어떤 공식화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만 살펴보셔도 어느 정도 좀 이거 좀 안전하냐, 좀 불안하냐 이 부분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담보 여유 금액인데 특히나 법원에서 주는 담보 배당금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법원 배당 그리고 잔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네. 상환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 장치를 가지고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P2P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을 받고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그 기대감을 갖게 되고 투자를 해서 좀 펀딩이 성공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에 이 SPTP를 진행하면서 와우스타 금융몰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상품들이 올라와 있나 좀 네.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동일한 물건인데 저도 대출 본 상품이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같은 이름이 여러 개를 네.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같은 소재의 뭐 부동산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게 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주식에서도 보시면 한 업체의 주식을 여러 주주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주주들은 자기의 배분만큼 비율만큼 주식을 갖고 있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결국 보면 차주는 다르지만 같은 업체의 담보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부동산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게 네. 되면 담보를 맡기고서 돈을 빌렸는데 이 연체를 해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네.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물건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인데 근저당권은 이게 잘게 쪼개져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일부분의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다른 뭐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 부동산 NPL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건전 자산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의 형태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주도 바뀔 수도 있고 동일한 차주지만 부동산이냐 채권이냐 네.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각각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같은 그 기본적인 부동산은 같지만 일부분의 채권이냐 아니면 전체 부동산이냐 아니면 일부분의 근저당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네. 각각의 어떤 요소마다 이렇게 P2P 펀딩을 진행했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부동산 NPL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담보물의 성격에 따라서 차주가 바뀌느냐 아니면 물건의 성격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시점에 따라서 P2P는 계속 여러 방법으로 이제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와 함께 P2P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새로운 P2P 상품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한 주간 와우스타 P2P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와우스타 P2P입니다. 먼저 8월 30일에 올라온 상품인데요. 동산담보펀딩 현재 이 펀딩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주식담보펀딩이었는데요. 이 상품 역시 펀딩이 종료된 상황이네요. 역시 같은 날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 동산담보펀딩 상품인데요. 이 펀딩 역시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역시 8월 31일입니다. 혼합담보 주식 펀딩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어떨까요? 현재 펀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입니다. 부동산 PF 상품인데요. 펀딩이 종료됐네요. 역시 같은 날입니다. 부동산 PF 상품, 현재 펀딩이 종료됐습니다. 네, 9월 1일에 올라온 상품입니다. 부동산 PF 상품인데요. 이제 이 상품 상당히 빠른 시간에 펀딩이 종료됐고요. 펀딩이 마감되는데 10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9월 1일 상품입니다. 주식담보 펀딩 상품이고요. 이 상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월 4일에 올라온 상품입니다. 부동산 PF 상품 펀딩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담보 상품인데요. 9월 4일에 모집을 시작해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5일에 올라온 상품입니다. 부동산 PF 상품, 현재 이 펀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날 9월 5일입니다. 주식담보 펀딩 상품이고요. 역시 펀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9월 5일인 상품인데요. 부동산 PF 상품이고요. 현재 펀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P2P 투자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픈된 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벌써 펀딩이 종료되는 상황들도 왕왕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새로 오픈되는 상품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우스타 P2P 금융몰로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2P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와우스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P2P 금융몰 클릭하시고 다양한 상품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궁금하신 사항들 홈페이지 와우스타에 들어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전화로도 질문을 직접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02-6676-0074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질문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질문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P2P 상담센터로 이어갑니다. 네, 끝번호 1953님께서 P2P 상품에 투자를 하면 언제부터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자가 계산되는 거는 뭐 업체별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펀딩이 모집이 완료가 되고 차주한테 대출이 실행이 되는 날부터 이제 이자가 대부분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일주일 모집 기간인데 하루 만에 만약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행복한 고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은 이제 차주와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되고 차주의 동의를 얻으면 결국 차주는 돈이 항상 급하기 때문에 P2P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차주와 협의를 해서 모집이 완료되면 그 다음 날 정도에 이제 대출 실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 모집이 잘 돼서 그 다음날 잘 대출이 실행이 되거나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나 부동산 담보라든가 부동산 NPL 같은 경우는 차주가 선행을 해줘야 네. 어떤 걸 잘 해줘야 대출이 실행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렇게 앞에 먼저 그 선순위권을 말소를 한다든가 우리가 모집되는 기간 동안 근데 뭐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대출 실행을 지연하든가 아니면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차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실행 안 되는 부분은 차주에게 뭐 그간의 이자를 물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다른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87님께서 P2P 상품 수익률이 20% 가까운 곳이 있던데 누가 그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걸까요? 이런 경우 위험하진 않을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 P2P를 이용하는 P2P 대출을 이용하는 50% 이상이 그 대환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어떤 기사를 보셨습니다. 그 네.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만큼 높은 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래도 P2P라는 중금리,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좀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P2P가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P2P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비용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분도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하고 은행에서 받을 어떤 조건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중금리 금리 때 이런 부분이 좀 뭐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너무 높은 금리로 현혹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위험, 중수익, 고위험, 고수익 뭐 이런 부분 뭐 격언이 있듯이 네.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더 다양한 P2P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